혹시 여러분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몹시 불쾌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남들은 눈치가 빠르다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예민함 때문에 일상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피곤하고 괴롭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트라우마적 지능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심리학 진단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치료 현장과 트라우마 연구자들 사이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고통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중심의 인지 능력과 감각 패턴을 통칭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서 얻은 지능이 아니라 차갑고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뇌가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만들어낸 일종의 생존 엔진이죠. 오늘은 그 아프지만 강력한 능력, 트라우마적 지능의 7가지 징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징후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이지 이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트라우마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은 기질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 진단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거울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예민했는지, 왜 자꾸 스스로를 망치려 했는지,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감각을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는 무기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관찰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속을 걷는데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가겠죠. 하지만 맹수에게 습격당한 적이 있는 동물은 그 소리가 바람인지 아니면 굶주린 표범의 발소리인지 훨씬 빠르게 감지하려 합니다. 트라우마적 지능을 가진 사람의 뇌가 이것과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의 위험 감지 영역인 편도체가 만성적인 과각성 상태에 놓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이든 성인이 된 이후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분위기의 작은 이상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 뇌는 늘 과부하 상태이고 타인의 작은 부정적 신호에도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발달시킨 정교한 레이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그 레이더의 감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3초간 멈추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 패턴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때의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징후, 논리보다 빠른 몸의 감각, 직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불쾌하거나 싸한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당신만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당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신체 표지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경험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 심박수, 내장기관의 반응 같은 신체적 패턴으로도 각인될 수 있습니다. 뇌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선량한 사람의 작은 실수조차 과거의 가해자와 연결지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100% 믿지도 말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느낌은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세 번째 징후, 세상의 복잡성과 모순을 이해하는 능력.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압니다. 사랑과 증오가 한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이른 나이에 몸으로 배운 거죠. 이것은 도덕적 모호함에 대한 높은 수용성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양쪽의 복잡한 사정을 동시에 꿰뚫어 보고 타인의 위선을 봐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통찰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이해심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이해해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해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되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까지 이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는 당신의 지혜이고 경계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네 번째 징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의 공감 능력. 트라우마적 지능을 가진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체로 직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하며 뇌의 감정 처리 회로가 타인의 정서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신경학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상대방의 고통이나 분노를 빠르게 감지해야만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이 곧 나의 안정과 직결되었던 시절의 흔적이죠. 하지만 이제 그 공감의 방향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공감해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기 전에 하루 한 번,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인가? 라고 일기에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 이제 막 일이 잘 풀리려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는 찰나에 갑자기 불안해진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멀쩡한 관계를 망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회피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자기 파괴적 패턴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애착 불안, 우울증, 혹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 원인 중 하나로 트라우마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평온함에 대한 낯설미입니다. 오랫동안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었던 신경계는 고요한 상태를 오히려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의 설명이 당신에게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혼자 힘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상담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모든 일의 이유를 찾아내려는 분석 능력.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 상황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의 이면을 읽어내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석이 과해지면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답이 없는 인간관계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해부하느라 정작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가끔은 모든 것에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생각이 3번 이상 반복될 때
지금 이 분석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7번째 징후, 높은 자기인식과 변화의 어려움 사이의 간극.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상당히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식과 언어로 이해한 내용은 뇌의 한 영역에 저장되지만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 반응과 습관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해를 넘어 반복적인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몸이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변화를 목표로 삼기보다 오늘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고생 많았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여기는 안전해. 당신의 예민함은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자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치유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당신을 옥죄는 사슬이 아닌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날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라우마적 지능을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전략들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